물론 저 일본 정치인들이 막 망언을 해대니까 감정적으로 반응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외교라는 것이 감정대로 하다가는 안 되죠. 외교는 국가 이익이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성적으로 가야 되는데 국가 지도층까지 거기에 휩쓸리면은 참 어렵게 됩니다. 친중 반일로 가면은 우리 설 자리가 애매모호해집니다. 왜냐하면 동부아시아의 평화는 한미일 동맹이 지킵니다. 한미일 동맹. 한미일 동맹이에요. 한국과 미국, 일본과 미국이 동맹관계예요. 그 사이에 있는 한국과 일본은 우호관계입니다. 예컨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하면은 전방사령부는 연합사가 되겠지만 후방사령부는 일본에 있는 미군입니다. 일본, 괌은 일본 아니지만 오키나와, 사세보, 일본에 있는 많은 기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후방기지 역할을 합니다. 후방기지. 오키나와에 있는 해병대는 한국에 투입하기 위해서 지금 딱 기다리고 있는 부대예요. 그런데 한국과 일본이 사이가 나쁘면 그 작전이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친중 반일로 가는 것도 우리가 우리 국민들도 양식 있는 국민들이 적절히 대응할 수 있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통일을 이야기하자. 이제는 통일을 이야기하면 신납니다. 신나는 통일을 이야기하자는 겁니다. 신나는 통일을 이야기하자. 어떤 나라가 만들어질 때 건국할 때 영웅이 나옵니다. 그리고 근대화를 할 때 그 영웅이 나와요. 이승만, 박정희. 통일의 영웅이 나올 겁니다. 이제 앞으로. 통일 영웅. 어떤 나라든지 통일을 이룩한 나라는 아주 영웅이죠. 한국에서는 김유신, 문무왕, 김춘추. 독일에서는 비스마르크, 이탈리아에서는 엠마누엘 2세, 마찌니, 가리발디, 카볼. 미국의 통일 대통령은 누구냐? 미국 통일 대통령은 누굽니까? 링컨입니다.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통일 대통령입니다. 남북 분단됐던 것을 전쟁을 통해서 하나로 만든 게 링컨이었습니다. 링컨이 누구십니다. 그래서 이 통일 시대는 영웅 시대예요. 영웅이 나오고 우리 국민 전체가 영웅이 되는 겁니다. 영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을 공포의 대상, 서독이 통일을 세상에 이런 엉터리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서독이 통일한 다음에 경제 불황이 와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이야기를 좌파들이 많이 붙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요새 유럽에서 재정 적자 해가지고 비틀비틀거리는 나라는 다 독일이 돈 대가지고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독일이 제일 잘 나가요 지금. 그런데 무슨 후유증으로 나라가 망했다는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때 통일 공포증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북한을 흡수하지 않은 이야기를 막기 위해서 또 요새 그런 이야기 또 나오더라고요. 또 나옵니다. 이건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독일식 통일은 우리의 가장 바람직한 모델입니다. 거기 배울 점이 많아요. 독일 통일이 가능했던 것은 독일과 서독이죠. 서독과 미국의 아주 끈질긴 이 협조관계, 부시와 코르의 협조관계가 있었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동독 주민들이 통일을 선택을 했기 때문입니다. 선거를 통해서. 그렇게 되니까 민족 자결주의, 한 민족의 운명은 그 민족 결정한다는 민족 자결주의가 국제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좀 찜찜하게 생각하던 영국, 프랑스도 막지 못했고 그때 고르바초프가 이미 국내 사정으로 흔들리고 있으니까 막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안심시키기 위해서 한때 나토를 탈퇴해야 된다. 독일 보고 나토를 탈퇴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르바초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미국 쪽에서 아니 독일이 나토에 있는 게 낫다. 나토에 있어야 핵무장을 하지 않을까. 나토 탈퇴하면 독일 핵무장한다. 그럼 소련 견딜 수 있느냐. 그래서 나토에 잔류하고 대신 재래식 군사력의 상한선을 한 38만 명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고르바초프도 오케이 해가지고 1년 만에 됐습니다. 1년 만에. 피한 사람 안 흘리고 통일된 다음에 후유증도 없죠. 누구를 뭐 잡아 죽이는 무슨 재판이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독일 통일은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 역사 속에서는 신라의 삼국 통일이죠. 신라라는 가장 작은 나라,
가장 뒤늦게 한자와 불교를 받아들인 나라가 가장 큰 고구려와 가장 문화가 발달한 백제를 어떻게 흡수 통일할 수 있었느냐 하는 그 비밀이 제일 중요한 것은 신라의 단합입니다. 신라 지배층의 단합이었습니다. 황산벌 싸움에서요, 김유신이 동원한 군대가 5만이었습니다. 계백 장군이 동원한 게 5천밖에 안 됐어요. 그때 인구는 백제가 더 많았습니다. 인구는 백제가 신라보다 더 많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버렸느냐 하면은, 백제에서는 왕이 군대를 동원하려고 명령을 내려도 지방 고족들이 군대를 안 보내줬어요. 그만큼 중앙 집권력이 안 됐어요. 그리고 신라는 상하층이 단결이 잘 됐습니다. 이 권력층,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국가 지도층의 단결 여부죠. 국가 지도층이 단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점에서 우리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국가 지도층이 분열되고 적대시하고 하는 것인데, 신라의 그 지도층의 분위기를 잘 보여주는 게 이런 거죠. 소정방이가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신라를 치려고 하다가 신라가 딱 준비하니까 돌아갔습니다. 당고종한테 귀국 보고를 하니까 당고종이 이렇게 묻죠. 왜 신라마저 치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소정방이 한 이야기가 삼국사기에 적혀 있습니다. 신라는 비록 나라는 작으나 임금은 백성을 사랑하고 신하는 나라에 충성하고 아랫사람은 윗사람 모시기를 부영과 같이 함으로 함부로 도모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신라가 나중에는 고구려 백제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하고 결전을 해가지고 6년 동안 결전을 해가지고 그 땅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이 한반도